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4월 8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봤을 때 큰 변동성 없이 잘 마무리되었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2%의 상승이 나왔고 오늘 3143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약하지만 오늘 또 상승이 나왔고 반대로 코스닥은 1%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깜짝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이틀째 하락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0.7%의 상승과 함께 24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특히 현대모비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늘도 1%의 상승과 함께 좋은 모습이 나왔고 삼성 SDI는 0.5%의 상승으로 오늘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6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함에 따라서 코스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6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코스피의 11월 수급을 살펴보시면 이 당시에 12월 24일이죠. 이때 이후로 6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었던 것은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약 4개월 반 만에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국내 시장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도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오랜만에 매도세가 나온 것 같아요. 때문에 오늘 약 1%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이 나왔고 이어서 카카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관의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아울러 카카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액면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상장될 예정이니까 이 점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 오늘 SDI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 GS건설,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DLENC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주목해볼 점은 GS건설, DLENC,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렇게 건설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오늘 어쩌면 시장선과 함께 재료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외국인은 오늘 매수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현대모비스, 기아, 한국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를 보시면 33,400포인트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신고가 부근이죠. 그리고 나스닥은 아직 신고가까지는 조금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최근의 흐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산업과 가장 흡사한 대만 시장은 오늘 0.7%의 상승과 함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래도 최근의 흐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앞서 보여드렸던 국가와 달리 조금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 세계 시장 조금은 과거 2월, 3월과 달리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국내에만 국한되어 시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은 글로벌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700명을 돌파했다는 달갑지 않은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700명을 돌파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코로나 확진자 수의 추이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반대로 소비 유통주죠. 여행, 항공, 카지노, 그리고 쇼핑과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조금씩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여행과 소비 유통주, 이 섹터에 대해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찬스로서 매수 기회를 잡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 혹은 트레이딩을 잘할 수만 있다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진단키트, 비대면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다면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 기지개를 피고 있었으나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이런 종목들을 좋은 매수 기회로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신규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백신 보급률도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확진자 수의 증가,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여행과 쇼핑 관련주, 최근에 조금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는 흐름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선거가 끝났죠? 사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저는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건설주라든지 건자재 관련주, 페인트, 시멘트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GS건설이에요. GS건설은 건설주 중에서 특히 정비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사한 종목에 현대건설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시장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주가의 위치를 살펴보시면 1월 초죠. 이때와 유사한 전고점 위치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현대건설, 이 종목도 GS건설과 마찬가지로 재개발과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주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3%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1월 초 이 전고점 라인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간 주가가 횡보했고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온 종목, 그 종목에 대해서는 그만큼 주가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개발 재건축 확대와 함께 정비사업과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은 테마성으로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비중이 있고 실적이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고점을 형성했고 장기간의 횡보한 구간을 보인 뒤에 다시 전고점까지 이렇게 올라온 주가가 있다면 그 시점에 좋은 재료와 모멘텀 그리고 실적이 받쳐준다면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설주들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왔고 또 좋은 이슈와 재료 그리고 실적들을 받쳐주는 만큼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네이버의 이런 흐름을 보시면 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 투자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실적과 업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업황이 좋지도 못한데도 내가 5년, 10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매수가까지 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실적과 업황,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네이버를 한번 보시면 작년 초부터 9월 초까지 가파른 상승이 있었고 약 5개월 정도 주가는 횡보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돌파하고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하고 흐름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횡보를 했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9월 초 이때를 기점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까지 이 당시에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볼 때는 언택트 관련주, 비대면 관련주로 바라봤었고, 그리고 9월 초까지는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비대면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된 많은 테마성 관련주들이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비슷한 예시로 알소프트, 이 종목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9월 초까지 가파른 상승이 나왔고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졌지만 주가는 회복하지 못하고 카카오, 네이버와 달리 이런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자, 9월 초까지 상승할 동안은 흐름이 다 똑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앞선 종목들과 달리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코스피 차트, 이 차트를 보시면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물론 작년 가을쯤에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이 구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종목들, 조금은 과장을 보태면 아무 종목이나 찍었어도 아마 작년에 상승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유동성 자금이죠. 그래서 올 초까지는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셨던 것처럼 횡보하는 구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유동성 자금, 이 유동성 자금의 한계치가 왔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고객 예탁금만 보시더라도 지금 60조 원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이 유동성 자금이 아닌 정말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그림을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알서포트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 초 이때 최고점을 네이버와 카카오의 9월과 비교해 본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뚫고 더욱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알서포트는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코스피가 유동성 자금을 이렇게 상승했듯이 지난 9월까지는 비대면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되었던 많은 종목들이 선별 없이 단지 테마성에 의해서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일부 실적도 동반이 되었겠지만 그보다는 테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주가 위치보다 조금은 고평가되어서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기대감으로 상승할 때는 조금은 선별 없이 그 테마에 속한 종목들이 다 상승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테마가 좀 꺼지고 기대감이 꺼지게 된다면 다시 주가는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횡보하는 구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정말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선별 작업이 필요한데, 정말로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실적이 받쳐주는지, 이런 종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상승이 나오고 어떤 종목은 횡보 혹은 하락,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결론은 이거죠. 자, 이렇게 지루한 박스권, 이런 구간을 돌파할 수 있었던 카카오와 네이버의 원동력, 바로 실적뿐만 아니라 업황, 정말 카카오와 네이버를 바라보는 이 업황이 꺾이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주가가 상승할 때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기대감이다. 그렇지만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는 조금은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조금은 종목의 선별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코스피로 비유하자면 작년과 같은 유동성 장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횡보하는 구간이 발생이 될 거거든요. 혹은 일부 하락하는 구간이 발생이 될 텐데, 여기서 다시 정말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면 이제는 테마성 종목이 아닌 정말로 실적이 받쳐주는지,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선별 작업에 따라서 종목의 흐름이 나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기대감이 올라갈 때 이 순간을 코스피로 비유를 하자면 딱 작년과 같은 구간이죠. 단지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듯이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 테마로 많은 자금들이 몰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결론은 주가는 처음에 기대감으로 움직이지만 그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주가를 더욱 상승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재료와 업황이 타당한지, 그리고 실적이 꾸준히 받쳐줄 수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과거와 달리 큰 변동성 없이 꾸준하고 천천히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큰 상승보다는 지금처럼 꾸준하고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또 기업들의 실적,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시작으로 굉장히 스타트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더욱더 기대해보면서 언제나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